좋은 어떤 환경이 있고 또 광주는 국제 스포츠 대회도 여러 차례 치렀습니다. 네.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었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최근에 치렀고요. 또 2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죠. 광주 비엔날레도 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관광지로서 인지도는 낮다고 세 분 모두 다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글쎄요, 그게 우선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빔밥이나 육회나 뭐 음식 관광이나 이런 걸 다 우리 뺏기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가 원래 강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인데 다 뺏겼어요. 그 사이에. 음식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광주가 한 템포가 항상 늦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대규모 행사는 우선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 도시의 이미지를 갖다 개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관광 효과를 노린다 이게 지금 가장 큰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메가 이벤트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처럼 이렇게 돼서 주최 측만 서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시민들의 상당수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경우도 많아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늘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뭐 했나? 이럴 지나고 알거나. 네. 예.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과 이게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최 측은 주최 측대로, 시민들은 시민대로 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관광지의 인지도를 낮추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 대회를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걸 해서 여수 같은 경우는 그냥 대회 하나로 아주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예. 단 한 개로 성공을 했어요. 물론 네.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은 광주는 여러 개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어떤 이득을 얻었느냐에서는 항상 이제 서로 간에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리고 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메가 이벤트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할 때 조금 방식을 힘들고 귀찮더라도 같이 가는 방식을 써야 되고 또 널리 알리는 방식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형 시설, 메가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관광지로서의 어떤 성공을 좀 하지 못한다고 보면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특정 스포츠나 특정 예술 이런 행사가 그 대다수가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쯤에도 좀 고급진 표현을 썼는데 이런 조금 이렇게 이런 삶의 질이 높고 예술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래 좋아하는 거는 있어요. 가끔 오면 뭐 옛날에 월드컵이 있었던 경기장을 내가 다 가보는 게 좀 취미다. 그 수영장이 세계에서 내가 한 세네 번째로 좋지 않나. 이 수영장에 수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오타쿠적인 다수는 아니고 예, 그런 아주 관광객이지 누가 좋아하는 해운대 비치의 호텔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다가 좋아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광주는 그런 고급진 산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잘하고 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거 잘하고 같아요. 있어요. 이제 그 메가 이벤트를 계속 강주가 해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강주는 도시의 품격이 올라갔습니다. 또 시민의 삶의 질에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됐죠, 네, 사실. 그럼요. 또 도시의 인프라를 갖추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고, 네. 그러한 전기가 없다면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거든요. 네. 단 하나 이제 그걸 했는데 왜 강주에 관광객이 안 오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물론 그걸 통해서 강주의 인지도라든지 또 강주의 어떤 한 분야로서 스포츠 마케팅, 뭐 전지훈련 지금 예컨대 양궁 선수팀 많이 오거든요. 지금 양궁 대회가 앞으로도 예정돼 있지만 수영도 마찬가지로 수영 대회가 열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관광 자원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각에 접근할 거고 또 그 나름대로 가치는 있는데 물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광주 관광이
막 아주 경쟁력이 높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네.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분들께 광주가 얼마나 매력 있는 도시인지 뭐 점수를 좀 한번 매겨달라라고 질문을 올렸거든요. 사전 댓글로 좀 받아봤습니다. 네, 볼게요. 먼저 70점입니다. 딱히 광주만의 관광 포인트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추천하는 맛집 정도만 둘러봤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숙박업소 등의 여행지도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있긴 있죠? 아, 있죠. 네. 다음 댓글 보시죠. 네. 다음 댓글 보시죠. 예. 광주는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 참 좋은 곳들 많은데 인근에 여행 명소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광주만의 장점과 존재감이 좀 가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85점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65점이고요. 한정식이나 떡갈비, 뭐 오리탕, 뭐 상추튀김 등 대표적인 음식들이 많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관광지로는 좀 부각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댓글이요. 네, 야구, 축구, 배구를 즐길 수 있고 무등산이라는 관광자원과 함께 근교를 즐기기 적합한 지리적 이점이 있지만 인프라 시설이 90년대에 멈춰 있다. 그래서 50점 주셨네요. 교수님 이런 시민들 유튜브 의견 보고 어떤 생각 드시나요? 사실은 다 공감합니다. 저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본인이 갑자기 생각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이제 집약되어 있는 것들을 평상시에 늘 듣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저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빨리 받아들여야 될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광을 기획하거나 또는 정책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때는 저런 게 갑자기 잊어져 버려요, 다.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고 네. 그냥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실제 저 부분들은 진짜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나중에 보면은 실현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런 건데 우리는 실현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걸 잡고 싶어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관점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마 저 50점 주신 분은 아마 광주 사람일 것 같아요. 아주 광주의 서울을 존경하는. 네. 좀 예를 들어서 챔피언스 필드는 서울 애들이 와서 엄청 좋아해요. 예. 네, 뭐 이렇게 전용 구장이고 잠실구장 못 앉아서 이렇게 힘들다, 앉기 힘들다 이런 네. 말도 하고 뭐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발 앞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번 바뀌었거든. 페페스 그 배구장 정말 리모델링 지금 잘 됐고 네. 그렇게 하는데 아마 스포츠하고 어떤 특정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입구에 그 모노레일 같은 거 네. 이런 건 위험하다 막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좀 우리의 그 자원이나 이 갖고 있는 거를 소비자로서 좀 잘 좋은 점을 보고 하면 좋은 점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